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결론적으로 내 글이 잘 노출이 되고 노출된 글들이 클릭을 당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블로거다입니다. 제목을 왜 잘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상품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죠. 블로그 글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목입니다. 물론 그림이나 썸네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노출을 시켜주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몇 타입, 어떤 전세가 이 정도를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것이 그 검색했던 단어 기반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결론적으로 내 글이 잘 노출이 되고 노출된 글들이 클릭을 당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죠.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블로그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키워드의 수준, 대, 중, 소로 나눠서 그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게 달라집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분들에게는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들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자리 잡은 블로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 키워드로 썼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썼을 때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키워드, 여기서 소형 키워드란 뭐냐? 좀 자리 잡은 블로거들은 잘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것을 활용해야 소형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검색량이 얼마나 된다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대중소를 나눈 것이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핸드폰, 모바일 기준으로 50건에서 200건 사이 정도면 소형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특별하게 이런 강남, 사람들 정말 부동산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고 지역 같은 지역 지방,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서 블로그를 했을 때 소형 키워드가 한 달 검색량이 모바일 기준으로 50에서 200건 정도 되면은 소형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 보시면은 그 도구 탭을 누르시면 키워드 도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빨간색으로 박스 친 곳에 자기가 어떤 우리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에 청라다. 그럼 청라 사무실인데 청라 아파트 전세, 청라 아파트 월세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이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것처럼 PC와 모바일이 한 달에 검색량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많게는 300건 정도 되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적정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짜 블로그일수록 제목을 세분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저희가 붉은 글씨로 나타냈죠. 신흥역, 신흥도, 구축 아파트, 34평, 84 타입, 전세라는 제목 혹은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세분화된 것이겠죠. 대형 키워드라고 하면 신흥역, 신흥도, 아파트, 전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축이라든지 34평 또 84 타입 이러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제목이나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키워드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좀 그 지역에서 좀 했다 하는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분화할수록 그 세분화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검색량이 줄어드는 것이요. 하지만 검색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니즈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그 아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블로그 포스팅이 뜬다.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의 확률로 클릭할 확률이 높고요. 그 클릭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전화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또 강남역 사무실 임대라고 치면 지금 정말 많은 블로그 포스팅들이 나올 텐데요. 거기서 역세권, 또 15평, 또 10평, 거기서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다.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더 제목에 넣으면 넣을수록 그 글을 찾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는 제목을 세분화해서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의 역할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릭을 당하는 것에 있는데요. 예전에 유튜버 신사임당님, 구 신사임당님이죠. 그분이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썸네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목과 함께. 유튜브에서는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클릭을 하기 때문에 클릭을 당하기 위해서는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썸네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봤을 때 보여지는 사진들, 그림들, 뭐 제목 말고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핸드폰에서 보든 PC에서 보든 블로그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목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고 블로그 검색 순위 노출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클릭을 당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목 짓기에 대한 꿀팁이라면 꿀팁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제목, 어떤 한 매물에 대해서 제목을 뭐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또 예를 들어서 전세 매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매물을 찾는 고객층을 다양하게 해서 제목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 수강을 하셨던 중개사님들 중에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나는 매물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매물을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매물이 없지만 그 매물을 찾는 사람들, 뭐 집을 구하는 사람들 혹은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라는 거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제목을 넓게 확장시켜서 많은 수요층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블로그 제목 짓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는 검색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글에다 배열을 해야 되고 몇 개를 배열을 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하면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인지 정말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제도 놓치지 말고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료 강의로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료일 때 한번 정말로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것은 노트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건 아니면 두 편 정도 올릴 예정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6시 넘어서 어느 정도 일 마무리 되시면 그때 10분, 15분 정도 보시고 퇴근하시면은 하루 일과를 잘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